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루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SNS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콜롬비아 내에서는 꽤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사람들은 SNS에 올라온 아주 화려한 저의 일상을 보고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한 건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SNS를 하기 이전에 제 삶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흔하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저였는데 어느 순간 SNS를 시작하면서 유명인들의 삶을 따라하고 저 또한 팔로워가 늘어가면서 사람들은 그런 저를 존경하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많은 파티에 불려다니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고 언제부턴가는 SNS 이전의 삶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제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마냥 좋았어요. 제가 늘 동경해왔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고 그런 사람들 역시도 저의 어떤 면을 보고는 부러워했기에 처음에는 SNS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점점 더 유명해질수록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고 평범했던 저의 집안은 어느덧 콜롬비아에서 꽤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집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좋은 차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스토커가 붙기 시작했고 또 항상 저의 지갑과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 범들이 주위에 득실거렸고 심지어 저의 어릴 적 친구들과도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파티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는 항상 우울감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파티를 가져야만 했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파티 후에 혼자가 된 저는 점점 더 초라해져만 갔고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그러다 제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릴 적 친구였던 멜리사가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놀러 오게 됐습니다. 그때 멜리사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멜리사는 솔직하게 변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다짐했었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저와의 많은 추억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심지어 제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못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는데 자신은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다시 옛날처럼 함께하지 않겠냐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울증이 조금 나아질 거라며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멜리사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고 멜리사와 함께 SNS 이전의 삶으로 잠시나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상하이푸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상하이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엄청 설렜고 기대가 되더군요. 더구나 몇 년 만에 멜리사와 함께 여행이라니 더더욱 말이죠. 심지어 저는 옆 사람이 마시던 콜라를 쏟았을 때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멜리사와 함께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됐는데 곳곳에 낡고 심지어 쥐가 돌아다니는 콜롬비아 엘도라도 공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쾌적하고 마치 인천공항이 선진국의 표본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최신식 시스템과 인테리어에 압도당하고는 설렘과 기대가 배로 증폭이 되더군요. 게다가 입국 수속 중에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등 까다로운 질문을 받지 않았고 제 가방 속을 뒤지는 엄격한 짐 검사도 받지 않으며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안전하길래 이렇게 나를 믿고 들여보내주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수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는데 멜리사와 저는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는 배달 로봇을 보고 잠시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랍더군요.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것도 잠시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가온 그녀는 인천공항 직원이었는데 SNS에서 저를 많이 봤다면서 팬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녀는 잠시 후 저에게 옷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서 옷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냐며 저를 걱정해줬는데요. 저는 몇 년 만에 오랜 친구와의 여행이었기에 비행기에서 콜라를 쏟아 옷이 더러워진 것도 모른 채
인천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인천공항 직원은 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곳은 도저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코인 세탁방이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건조 기능까지 탑재한 고성능 세탁기를 문을 열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그녀는 옆에 있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 더러워진 옷은 지금 당장 세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문을 열어 두 그녀는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으면 여행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한국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뒤 제 옷을 세탁해 주었습니다.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이렇게 고성능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과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것과 밥 한 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장소밖에 갖춰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너무 낡아 위생이 많이 안 좋은데 한국은 그런 건 당연하고 공항 이용객들의 복지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뛰어난 신식 인프라에 놀라고 있던 저와 멜리사는 30분 만에 세탁이 완료된 새 옷을 챙겨 서울 도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들뜬 탓이었을까? 저는 그만 실수를 하고야 말았는데요. 저와 멜리사는 한국의 엄청난 지하철 인프라에 감동받아 멍하니 서 있다. 중고차 거리 지하철 문이 닫힌다는 음성이 들리자 그제서야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너무 급하게 탔던 나머지 내리던 사람과 부딪혀 그만 핸드폰을 스크린도어 바깥에 떨어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하철 문이 닫혀 저는 핸드폰을 놓고 다음 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요. 다음 역에서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가기 위해 멜리사와 함께 다시 반대편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떨어뜨린 장소로 갔습니다. 역시 바닥에 떨어뜨린 제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번역기를 들이밀면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린 핸드폰이 다시 제 손에 돌아오는 일은 없고 심지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당연히 본 적도 없고 어디론가 저를 이끄는 것을 보면 분명 뭔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저와 멜리사는 남성의 말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무언가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남성의 뒤를 따라가 보자고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멜리사는 믿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친구였기에 멜리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성의 뒤를 따라갔는데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제 핸드폰이 한 역무원의 책상에 잘 놓여 보관되고 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찾게 도와준 의미로다가 남성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야 하나 물었는데 남성은 보상은 필요 없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역무원분들 역시 핸드폰이 주인을 만나서 다행이라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고요. 심지어 남성은 제 핸드폰이 떨어질 때 액정이 깨진 것 같다면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깨진 액정을 보면서 콜롬비아였다면 어디 센터에라도 맡겨 며칠 동안 수리를 받았겠지만 이곳은 외국이니까 콜롬비아에 돌아갈 때까지 그냥 사용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며 다시 한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간 곳은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콜롬비아의 핸드폰 서비스 센터라고 한다면 작은 구멍가게에 불과한데 이곳은 아주 크고 많은 사람들이 수리를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성은 저에게 이곳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수리해 주실 거라면서 이제 그만 자신은 가야겠다고 하고 뒤돌아서 쿨하게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성이 알려준 대로 번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을 받았는데 제 핸드폰을 보시더니 액정을 갈아야 한다고 혹시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제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들어가셨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을 때쯤 다시 기사님이 나오시더니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액정만 교환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 남성은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더군요. 저는 3일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고 핸드폰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니 남성은 이번엔 손가락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저는 무슨 말장난하는 거냐며 저는 화를 냈는데 남성은 그제야 번역기를 통해서 30분이면 될 거라고 말한 건데 30분도 못 기다리냐고 외국인 치고 성격 참 급하시다면서 웃으며 그럼 10분만 있어 보라고 금방 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되나요? 고작 10분 만에 제 핸드폰 액정을 수리하다니 말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핸드폰 수리를 맡기면 제 핸드폰을 다시 공장으로 보내 먼저 온 순서대로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모르고 핸드폰을 수리 맡겼다는 것을 잊을만 할 때쯤 수리가 끝나는데 사실 처음 제가 오해했던 3일도 그런 콜롬비아에 비하면 훨씬 빠르지만 3일이 아니라 고작 30분이었고 심지어 제 말을 오해해 30분이 아니라 10분 만에 수리를 해주겠다는 기사님의 말은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사님의 오기도 허세도 아니었고 정확하게 13분 후 제 핸드폰 수리는 끝났고 15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액정을 수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금액이 얼마나 저렴한지 몰랐는데 함께 있던 멜리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자신이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액정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47만 원이나 냈고 심지어 한 달 후에나 핸드폰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에 닭살이 돋더군요. 그렇게 저와 멜리사는 핸드폰 수리를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고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센터 기사님께서는 저에게 잠시만 핸드폰을 다시 줘보라고 하시더니 보호필름을 붙여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시더군요. 핸드폰 수리를 모두 마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자축하는 둘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야경은 그런 우리를 축하라도 해주듯 환하게 불을 밝혀주더군요. 환한 불빛이 이끄는 대로 저는 잠깐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던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대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공사가 가능한 건지 놀라웠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일부러 교통체증을 유발하려는 건지 러시아어로 불리는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공사하는 모습만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진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한번 바깥을 내다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공사 현장은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이 공사 현장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제 SNS는 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며 잠시 동안 아주 난리가 나기도 했죠. 게다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멜리사와 함께 도대체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에는 아이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혼자 골목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에 이어폰을 낀 채로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에 감탄해 저희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좀 더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던 한국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절을 받으면서 저의 우울증은 자연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과 한국의 인프라를 여전히 즐기고 있으며 저는 조금씩 제 병이 나아가는 것만 같아요. 이대로 한국에 눌러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 역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회로 나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를 하루하루 얻고 있습니다. 친절로 저에게 다가와준 한국인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